스태그플레이션의 물가 급등 시대는 드디어 끝이 보입니다. 이러한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 속에 물가만 급등하는 이러한 사태로 인해서 주가는 폭락하고 그리고 코인은 휴지 쪼가리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물가 급등 시대는 드디어 끝이 보인다. 아마 전 세계 최초로 저 혼자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또 뭐 이상한 얘기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경제, 우리가 이것을 골디락스라고 합니다. 곰이 꿀을 먹을 때 가장 좋은 뭐 그런 온도라고 합니다. 스프를 먹을 때. 네, 그래서 이 골디락스란 것은 무엇인가? 우리 골디락스 장세, 골디락스 경제 이 얘기 많이 들었죠. 네, 가장 중요합니다. 주가가 지금 오르려고 하면은 이 골디락스 장세를 만나야 됩니다. 골디락스 경제. 네, 저물가. 물가는 안 올라. 저물가. 그런데 고성장을 하는 겁니다. 성장이 좋아, 고성장. 그러니까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겠죠, 실적. 네, 물가는 안 오르고. 그러니까 주가는 다시 또 끌어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아주 아름다운 장세를 우리가 골디락스 장세라고 하는데 지금은 골디락스가 장세가 아니고 거꾸로 된 거예요. 고물가가 된 겁니다. 고물가. 네, 고물가가 되고 그리고 저성장이 된 거죠. 침체가 되니까 리세션이 되니까 네, 저성장.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매일 뭐 주가가 꼬로박고 하락하고 이 난리를 피우고 있는데 저는 이 고물가라는 문제가 거의 일단락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의 마지막에 왔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물가 상승이 올라가는 것은 여진입니다. 여진. 우리가 지진이 일어나면은 그 다음에 지진도 조그만 지진이 한두 번 좀 더 나타나죠.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과거 사례를 한번 볼게요. 이것은 이제 오일 차트입니다. 오일. 뭐 크루드 오일 같아요, 지금. 네. 서부 텍사스 중진류 같은데 지금 보시면은 지금 가격이 1차 오일 쇼크가 있었죠. 73년도. 그리고 79년도에 2차 오일 쇼크가 있었습니다. 유가가 갑자기 뻥튀기 된 거예요. 유가가. 기름값이. 네, 뻥튀기 되니까 이때 발생했던 게 뭡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죠. S의 공포. 스태그플레이션. 경기를 침체하는데 물가만 올라가는 장세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처음으로 겪는 일입니다. 이것이. 자, 그 이후로 보시면은 네, 주가는 기름값은 20년 정도 조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은 이 주가 기름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죠. 이때. 자, 여기서는 1번이라고 칩시다. 1번. 동그라미 1번. 여기서는 2번이라고 칠게요. 2번. 동그라미 2번. 그런데 1번은 여기서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들 이상하죠? 그런데 거기보다 더 유가가 올라가는 2번 장세, 여기서 2번 장세입니다. 동그라미 계속 치고 있습니다. 2번 장세에서는 유가가 그전보다 더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여기서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예, 네, 왜 그렇습니까? 다른 물가 대비해서 유가가 그렇게 많이 안 올랐기 때문입니다. 왜? 그 전에 20년 동안 기름값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첫 번째 오일 쇼크, 두 번째 오일 쇼크가 일어났던 이 스태그플레이션 장세에서는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스태그플레이션에 나타났던 원인. 이 차트가 보여주고 있죠. 바로 기름값이죠. 기름값, 원유, 유가. 유가죠. 유가가 올랐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유가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납니까? 아니죠. 자, 여기서 보셔도 마찬가지지만 1차 오일 쇼크 났을 때,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79년도에 오일 쇼크가 나타났었죠. 중동반 불안. 뭐 이거는 뭐 기름에 대한 유가에 대한 패권입니다. 중동 국가들끼리 패권 싸움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2차 오일 쇼크가 났을 때는 또 여기서는 주가가 2년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조금 오르다가 그 다음에는 2년 정도 조정받다가 자, 여기서는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큰 변화. 산업에 큰 변화가 일어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축의 시대에서 투자의 시대로 넘어왔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은행은 CB라고 합니다. 커머셜 뱅크, 상업은행에서 IB로 넘어오죠. 인베스트먼크, 투자은행으로 넘어오고 그 다음에 또 무엇입니까? 이게 IT가 등장가 있습니다. 정보통신. 자, 이때부터 무엇이 되죠? 컴퓨터 시대가 된 겁니다. 컴퓨터 시대. 네, 영어 발음이 안 되네요. 컴퓨터. 그 다음에 여기서는 휴대폰이라고 해야 되나요? 개인 휴대전화, 네, 휴대폰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통신 IT가 이제 산업이 주류를 이루게 됩니다. 무엇에서 IT로 이거 넘어가게 됩니까? 굴뚝산업에서. 네, 굴뚝산업에서 IT로 넘어온 계기가 된 겁니다. 큰 변화가 3번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지금
올쇼크가 난 2차 올쇼크 이후는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서 급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올쇼크라는 문제, 이 스태그플레이션 다음에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스태그플레이션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큰 투자의 시대가 열린다고 했습니다. 투자의 시대. 왜 투자의 시대가 열립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을 한번 겪게 되면은 기존에 있었던 화폐라는 것이 완전히 종이 쪼가리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축에서 투자로 가고 CB에서 IB로 가고 정보통신 컴퓨터 그다음에 휴대폰 뭐 이런 IT 시대로 넘어가는 굴뚝산업에서 넘어가는 계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겪게 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거치고 나기 되면은 적어도 2, 3년 후가 되면은 이것의 산업의 패러다임이 또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코인에서 중요한 블록체인 기술은 그때는 그냥 쓸모없는 완전히 그냥 쓰레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인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되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유가로 인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집에 대해서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집값은 어떻게 됐습니까? 스태그플레이션 되면은 스태그플레이션이 여러분들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 아시겠죠?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 속에 물가 상승이죠. 물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경기는 침체하는 이 현상 속에서는 집값은 안 내려갑니다. 집값은 안 내려갔어요. 왜 그렇습니까? 물가가 올라가는데 집값이 내려가겠습니까? 물가는 전부 눈에 보이는 모든 물가는 다 올라가는데 집값만 유독 내려갈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우리가 조정을 받았던 것은 금리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대출에 대한 집을 살 때는 대부분의 99% 사람들은 대출을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시차를 잠깐 두고 조정을 받았던 거고, 그리고 1, 2차 올쇼크에 관계없이 집값은 스태그플레이션에서는 상승을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큰 상승을 하나 만들고 조정을 한번 받았었죠. 이것은 미국의 하우징 프라이스 인덱스입니다. 그래서 집값을 우리가 도표로 만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차이점이 뭐냐? 우리가 예전에 있었던 스태그플레이션과 지금의 스태그플레이션은 차이점이 분명히 나오죠. 무엇입니까? 이겁니다. 자, 여기서 나타났던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코로나라는 문제죠. 코로나. 모든 원인은 이게 다 코로나입니다. 돈을 풀었어요. 코로나가 발생하니까 돈을 풀죠. 그러는데 돈을 풀었다. 돈을 이제 풀었습니다. 풀었는데 돈을 푼 것이 어디로 갔습니까? 이게 집으로 간 겁니다. 집값으로. 왜 집값으로 사람들이 이동을 하게 됐습니까? 밖에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재택근무가 되고 버린 거예요. 재택근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가 됐냐면은 코로나 시대 때는 집이 된 겁니다. 집. 그러니까 모든 동들이 일시적으로는 부동산으로 향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주요국 3분기예요. 그러니까 세 달치입니다. 세 달치. 세 달 동안 올라간 거를 보시면은 2020년이죠. 터키는 보시면은 27% 올랐어요. 한국은 보시면은 제일 많이 안 올랐습니다. 사실은. 사실은 아파트 일부에서 많이 올랐고 대부분은 평균치를 보면은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크게 안 올랐습니다. 한국은 2.9% 오를 때 지금 뉴질랜드, 터키 뭐 보시면은 미국, 독일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스태그플레이션에 만든 원인은 무엇이냐면 집입니다. 집값이에요. 집값이 올랐는데 이 집값이 오름으로 해서 무엇이 올랐습니까? 임대료가 올랐다는 겁니다. 임대료. 여러분들이 물가상승이라는 CPI가 있습니다. CPI에서는 집값은 포함이 안 돼요. 근데 임대료는 포함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스태그플레이션을 만드는 원인이 됐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은 그전에 1, 2차 올쇼크는 무엇이었습니까? 이게 기름값이죠. 유가가 지금 기름값이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을 만들었죠. 스태그플레이션을 만들었다면은 지금의 스태그플레이션은 물가상승 이 요인은 무엇이 만들었을까? 집입니다. 집. 이거를 아무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집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발생했던 게 유가가 다시 올라간 겁니다. 경우가 완전히 반대죠. 자, 우리가 1, 2차 올쇼크 때는 기름값이 올라서 그 다음에 집값이 올랐습니다. 집값이 올랐고 지금은 집값이 올라서 유가가 올라가게 된 겁니다. 여기도 뭐 세부적으로 뭐 전쟁이라는 부분도 있었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은 똑같이 스태그플레이션은 나타났으나 원인이 다르다는 겁니다. 원인이. 처음에는 집값이 1, 2차 우리가 70년대는 기름값이 올라서 그 다음에 집값이 오르고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지금은 집값이 올라서 그 다음에 유가가 올라가고 또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났다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정의를 잘 아셔야 되는데 지금은 거꾸로가 된 겁니다. 이전하고 거꾸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제 이거는 진단이 또 달라지는 겁니다. 진단이. 그러니까 결국에 나타났던 거는 생활물가, 근원물가 다 올라가게 된 거죠. 이것들이 원인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집이고 그다음에 네, 임대료죠. 전세금 다 이거는 전세금, 월세, 전월세는 전부 다 물가, 생활물가, 근원물가에 다 포함되니까 문제의 발단이 이겁니다. 그러면은 왜 지금 끝이 보이냐 이겁니다. 그 물가 상승의 끝이 왜 보이죠? 네, 집값이 이제는 조정받기 때문입니다. 집이 조정받고 되니까 유가가 조정받으면은 이전에 70년대에 있었던 스태그플레이션이 이제 멈춰버렸죠. 그때 원인은 기름값이었으니까 유가니까. 지금은 이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집이죠. 그러면 집이 조정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멈춘다는 겁니다. 지금 집값이 다 조정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이 원인이 보니까 원인이 되는 집이 지금은 금리로 인해서 조정받으니까 어떻습니까? 더 이상의 물가는 올라가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지금 이 물가 상승이 나타나는 부분은 저는 여진이라 보고 있습니다. 여진. 지진이 한 번 나면은 한 번으로 지진이 안 끝납니다. 여진이 또 한 번, 두세 번 더 나타나죠. 그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이 보시면은 최대 금리 폭이 2%가 저는 꼭지라고 그랬습니다. 이 꼭지. 더 이상 올라가기 힘들죠. 한국은 2.5%가 금리의 최상단이라고 했습니다. 한국. 네. 여기 이상으로 금리를 올게 되면은 경기 침체가 네, 더 악화되기 때문에 더 이상 올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주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가는 당장에 주가가 올라가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급등락이 발생할 수 있어요. 급등락. 바닥인 줄 알고 장대 양봉이 나타날 수도 있고 장대 연봉이 나타날 수 있는 이런 네, 급등락이 벌어지고 어느 정도는 또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또 올라가는 과정도 나타나고 또 내려가는 과정도 나타나겠지만 자, 근본적으로 9월달 이후로부터 우리가 진정한 바닥을 찍고 우리가 그때부터는 지금 이제 새로운 추세 전환, 중파동의 새로운 추세 전환도 가능한데 이 기간이 9월달 이후로 1년 안에 될 수 있고 1년 안 이내가 될 수도 있고 2년 이내가 될 수도 있다는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도 마찬가지지만 2,500포인트를 깼습니다. 지금은 저는 이제 화요일 날 방송하고 있는데 자, 2,500포인트에서 2,400포인트 이 내려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가격 메리트가 생깁니다. 가격 메리트. 자, 이 부분도 우리가 좀 보셔야 되죠. 네. 그렇다면은 물가라는 부분들은 집이 조정받으면 물가는 연달아서 네, 조정을 우리가 다른 물가도 네, 처음 물가가 올랐던 원인이 집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이상 큰 물가 상승은 나오기 힘들다. 결론적으로 물가라는 거는 내려갈 수 없죠. 물가 상승률이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거죠. 물가 상승률 자체는 얼마든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잘 하시고 자, 그래서 저는 전 세계 최초로 대한민국 최초로 물가 상승의 끝은 이제 거의 다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